은퇴 후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꿈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봅니다. 하지만 막상 시골에 내려와 살아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편함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늘은 그 불편함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35년 직장 생활을 마친 62세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전북 진안으로 귀촌했습니다. 공기 좋고 땅값도 싸고 사람도 순해 보여서 이곳이면 평생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죠.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해 뜨는 걸 보는 아침, 새소리에 눈 뜨는 일상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김씨 부부의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차로 1시간, 병원은 왕복 4시간 거리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감기가 걸려도 병원 가는 게 큰일이 됐죠. 김 씨는 결국 고혈압 약을 받으러 한 달에 한 번씩 전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왕복 교통비와 주유비로만 5만 원 이상, 식사까지 하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시간보다 체력이 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택시 타면 10분 거리였던 병원이 시골에서는 반나절 일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이상 신호는 더 자주 오기 마련이죠. 이런 불편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흔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40% 이상이 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접근성과 생활 편의시설 부족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건강관리와 병원 이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원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뀝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은퇴 후 경남 하동으로 이주한 68세 이씨 부부는 한 달 전 응급 상황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흉통을 호소했는데 근처 응급실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혹시 도중에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손을 떨었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로 부부는 다시 도시 근교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건 좋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골의 불편함은 교통과 의료만이 아닙니다. 하루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결핍이 쌓입니다. 마트에 가려면 장보기 리스트를 꼼꼼히 적어야 하고 배달 앱은 해당 지역 배달 불가라는 문구가 뜹니다. 가끔 친구들과 외식을 하려 해도 식당이 한두 곳뿐이고 문화생활은 사실상 포기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했던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외로움보다 더 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함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엔 이 정도쯤은 감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여기서 늙어가도 될까 하는 불안이 커집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환경 고립감인 바이런멘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고립되고 자기 삶의 통제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병원 하나, 마트 하나가 멀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잃는 일과 같습니다. 결국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낭만보다 현실을 먼저 점검하는 일입니다. 주거비가 싸다는 이유로 공기가 좋다는 이유로만 선택하면 후회합니다. 시골에서도 병원과 대형마트, 터미널까지 30분 이내인 곳을 찾는 게 좋고 고령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보건지 소복지관응급 이송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관계가 불편을 덜어주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됩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함께 병원 갈 사람이 있고 급할 때 도와줄 이웃이 있다면 그곳은 단순한 시골이 아니라 공동체가 됩니다. 반대로 이웃이 단절된 상태라면 시골의 불편은 2배로 느껴집니다. 은퇴 후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하는 건 공기 좋은 곳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마트, 병원, 친구, 이웃까지. 그 거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지속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낭만의 완성이 아니라 현실의 재설계입니다. 편안함은 공간이 아니라 연결에서 옵니다. 지리적 거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닿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현명하게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시골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공기 좋고 땅값 싸서 좋다고 내려왔는데 살다 보니 사람이 살 곳은 따로 있더라. 이 말에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생활의 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도시에서 살던 시절엔 당연했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하루 일과가 된다.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이 프로젝트가 되고 병원 진료는 원정 일정이 된다.
시골의 불편함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연결망이 약해진다는 신호다. 도시의 편의시설은 단지 물건을 사거나 병원을 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마트에서 계산대를 지나며 나누던 짧은 인사, 병원 대기실에서의 소소한 대화, 카페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얼굴. 이런 미세한 교류가 하루를 구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만든다. 그런데 은퇴 후의 시골 생활은 이 일상의 사회적 교류가 급격히 줄어든다. 물리적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상치 못한 비용 구조다. 많은 은퇴자들이 도시보다 물가가 싸다고 생각해 귀촌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지출이 생긴다. 교통비, 차량 유지비, 농기계나 자가 정비 비용 같은 것들이다. 도시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 시골에서는 기름값과 시간으로 치러야 한다. 어떤 귀촌 부부는 병원 가는데 한 번 4만 원씩 기름값이 들고 차량 정비비까지 합치면 연간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다. 도시에서의 교통비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결국 싸게 사는 삶이 아니라 멀리 가는 삶으로 변한다. 이 불편함은 심리적인 영향을 만들어낸다. 불편이 쌓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외출을 줄인다. 외출이 줄면 사람을 만날 일이 줄고 사람을 안 만나면 대화가 줄어든다. 대화가 줄면 세상과의 감각이 둔해진다. 그렇게 시골의 고요함은 어느 순간 고립감으로 바뀐다. 한 70대 귀촌이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하루가 길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에서는 혼자 살아도 TV, 소음, 거리의 불빛이 외로움을 덜어줬지만 시골에서는 그마저 없다. 인간은 결국 환경의 생명체다.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대화가 없으면 공간은 텅 빈다. 건강 문제는 시골 생활의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드러낸다. 60대 이후의 삶은 건강이 중심이 된다. 그런데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지만 역설적으로 의료 접근성은 가장 낮다. 병원이 멀고 전문의는 더 멀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부족하다. 도시에서는 앰뷸런스 부르면 금방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지역은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40분 이상 걸린다. 이 시간은 생사를 가르는 길이 된다. 그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결국 도심 근처로 다시 이동한다. 처음에는 공기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마지막에는 병원 가까운 곳을 찾는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결정은 생존 본능에 가깝다. 인간은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데 병원, 마트, 교통이 모두 멀어지는 시골 생활은 통제감을 약화시킨다. 내가 아프면 어쩌지, 눈 오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점점 움켜쥔다. 불편보다 더 큰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안은 부부관계,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도시에선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었지만 시골에선 모든 시간이 겹친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다. 부부싸움의 이유가 달라진다. 왜 오늘 병원 안 갔냐? 차 기름은 언제 넣을 거냐? 마트 갈 때 왜 같이 안 가냐? 결국 물리적 거리의 불편이 정서적 거리의 틈으로 번진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새로운 균형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은퇴 부부는 시골에서 5년째 살며 이렇게 말했다. 불편은 많지만 덜어낸 게 많아요. 대신 관계를 새로 만들었죠. 그들은 매주 마을 회관에 가서 농사 정보를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밭을 돌본다. 도시에서는 만나기 어려웠던 생활의 연대가 그곳에는 있다. 그들은 병원이 멀어도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위로로 삼는다. 즉, 불편함을 줄일 수 없다면 사람의 연결로 완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공동체적 관계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낭만적 기대가 아니라 생활 시뮬레이션이다. 내가 병원 갈 때 어떻게 갈지, 장을 어떻게 볼지, 눈이 올 때 이동은 가능한지, 인터넷은 안정적인지, 응급시 이웃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귀촌의 성공은 아름다운 집을 짓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도시와 시골의 경계는 단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편안한 노년은 고요한 자연이 아니라 안정된 연결 위에서 완성된다. 병원, 마트, 이웃, 교통. 이 네 가지가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축이다.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는 단지 풍경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덜 불편하게, 덜 외롭게, 덜 불안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좋은 노년이란 편리한 도시와 불편한 시골 사이 어딘가 나의 체력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인생 후반의 집은 풍경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가 나를 지탱해 줄 때 비로소 불편한 곳에서도 편안한 마음이 피어난다.